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랑 석식을 좀 하고 온다고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좀 단기적 반등 신호가 왔고 저희가 노렸던 종목들이 조금 올라서 저는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장은 이렇게 코스피는 좀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시면 이 상승률에 걸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끌어올렸어요. 외국인들이. 기관은 오늘 불이 나게 팔았고요. 코스닥은 양매도였는데 코스피가 상승장이다 보니 반사이익을 좀 봤습니다. 근데 공매도는 1%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은 좀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매도가 올라간 걸 보면. 오르고 있는데 좀 누른 거죠, 위에서. 산 걸 보면 딱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LG전자의 큰 주식 위주로 샀어요, 외국인이. 근데 코스닥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MC넥스가 오늘 양매수였죠. 양매수였고 많이 올랐습니다. MC넥스는 예전에 팔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 인바디도 좀 지켜볼만 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신라젠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주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무용성 평가는 꽤 오래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은 지금 반등이라고 따라잡기에는 물론 내일 계속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ABL 바이오는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따라붙긴 좀 애매하고요. 판 걸 보시면 이제 한국전력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한국전력이 좀 올랐죠. 예, 저희가 지금 노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전력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좀 바뀌어요. 예,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지금 수주 들어간 게 취소되는 공시가 떴죠. 그래서 좀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 아는 지인 형이 들어가셔서 좀 신경이 좀 쓰이네요. 그리고 딱히 주목할 만한 건 없습니다. 다 팔았고요. 예. 미증시는 현재 혼조세입니다. 야간 선물은 세상 끝날 것처럼 떨어질 것 같았는데 혼조세예요. 오늘 약보합 또는 강보합으로 예상합니다. 추세상 그래요. 추세상. 야간 선물은 그냥 횡보하다가 강보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보합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락폭이 좀 컸잖아요. 컸는데 강보합으로 끝났죠. 그러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추세를 보고 결정하는 거지 한 치 앞도 못 보고 지금 떨어지고 있고 미증시가 떨어지니까 우리 떨어지겠구나. 그럼 미증시가 오를 때 우리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커플링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보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이 오늘 좀 괄목할 만하게 떨어졌는데요. 이러면 하락 추세가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반증하면 환율의 하락폭이 커지면 증시는 오르겠죠, 당연히. 예, 커플링이 돼 있습니다, 두 개가.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떨어지고 잠깐 단기 반등 중인데요. 유가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곡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유가 선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차라리 숏 포지션을 취하셨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유가는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예측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오를 이유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가장 찝찝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년물과 3개월물의 차이가 좀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걸림돌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외신입니다. 외신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일로인데 그래서 혼조세이다. 약간 요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무역에 좀 위협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증시도 상승 모멘텀이 없고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별다른 이슈 없이는 힘듭니다. 계속 떨어질 거예요. 하락 추세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고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ISM 이제 제조업 지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조업 지수가 유로가 지금 47인가 떴죠. 50이 넘어야 됩니다. 50이 넘어야지 좀 안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47이 떴죠. 중국도 50이 못 넘었죠. 지금 약간 지표는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애플이
WWDC가 얘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예요.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구글은 구글 I/O라고 하고 애플은 WWDC, 마이크로소프트는 빌드 컨퍼런스 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뭐 그 MS의 빌드 컨퍼런스는 참석해봤어요. 좀 이런 행사에 가면 얘들의 그 중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해요. 그래서 애플이 어떤 걸 발표한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냥 난뉴 상태면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잉의 그 약간 네 번째가 보잉의 그 이상 있는 파트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잉은 지금 현재 안 좋아요. 보잉은 호재가 없습니다. 그 좀 규제가 걸려가지고 그닥 좋지 않죠 현재. 그다음에 구글은 그 얼마 전에 네트워크 장애가 생겼답니다. 네트워크 컨제스션이라고 하면 교통 정체라는 뜻이잖아요. 컨제스션이.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장애가 생겨서 그 뒤에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악재죠. 이런 거는 매수할 찬스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죠. 내신입니다. 내신도 볼 게 없는데요. 그나마 볼만한 게 지금 한전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저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는 차트를 보고 판단했잖아요. 차트를 보고 아 돈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아 이제 상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뒤에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뉴스가 약간 보이죠. 아 한전에 무슨 호재가 있나 보다.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뜨죠. 뭐 누진제로 개편하니 뭐 전기세를 올리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추세를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가면 돼요. 뉴스 보고 나중에 사시면 안 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안전자산 비중 확대 추천이라고 기사가 떴어요. 이거랑 힘없는 증시에 청개구리 인버스 ETF가 호벌난다라는 기사를 내놓고 오늘 올랐습니다. 이게 못 맞추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차라리 못 맞추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으면 진짜 천벌받을 겁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기사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꼭 그 바닥이 오면 나쁜 뉴스만 계속 내보내요. 예. 전 단기 바닥이라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비중을 좀 올렸어요. 맥주 종량세 전환, 이건 저희가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있어서 이 뉴스에 집중하는 건데요. 아무튼 계속 맥주세 인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세 인상이 아니고 맥주세를 완화하는 거죠. 예. 호외세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생맥주는. 그 다음에 이게 그 데이터 개방에 대한 뉴스가 떴는데요. 이렇게 되면 몇 가지 집중할 종목이 생기죠. 뭐 SBI 핀테크 솔루션즈나 또 뭐 있죠. 뭐 데이터 솔루션, 뭐 기타 등등의 데이터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보면 그 정부 3.0 때 올랐던 주식들을 좀 복기를 해봤어요. 이거는 좀 보니까 단기 반등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영속성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탈출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를 때. 오르긴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가 났잖아요. 뉴스가 났기 때문에 반응은 있을 겁니다. 예,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뭐 볼 게 있을까요? 오늘 외국인이 계속 샀죠. 네, 외국인이 계속 샀습니다. 처음부터까지. 트랩 한 번 없이 샀어요. 뭐 기관은 당연히 오늘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팔았죠. 연기금이 오늘 방어 안 했으면 진짜 이거는 금융투자가 단기 세력이니까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보면 7천억, 8,300억, 8,30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산 것보다 더 많이 나갔죠. 진짜 금융투자는 무슨 생각으로 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보니까 공매도로 판 건데요. 공매도 비중이 올라갔잖아요. 오늘 공매도 비중이 얼마였지? 그렇게 따지니까. 잠시만요. 공매도 비중이 공매도 거의 5,600억이 터졌죠. 그러면 지금 금융투자가 판 게 공매도였다는 겁니다. 참 진짜 이게 공매도라고 하시면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재호가 위에 걸어놓는 게 공매도예요. 근데 결국엔 금융투자가 이렇게 팔았다는 건 상승세를 억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욕이 절로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상승하려는 장에서 찬물을 끼얹는 거죠. 외국인이 뭘 샀냐 보시면 큰 주만 샀어요. 대형주만 샀습니다. 소형주는 재미없었어요. 오늘 대형주만 1.5% 올랐어요.
여기 이걸 보시면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냥 얘들은 오늘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대형주를 샀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들이 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샀을까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얘들이 이제 내일 매동을 보면 좀 알겠지만 지수를 올리기 위해 산 겁니다. 삼성전자에 호재가 있어서 산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그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면서 제가 좀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로 지금 좀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외국인이 약간 지금 지수의 상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수만을 올린 거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를 노리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옵션 만기일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그냥 좀 약간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대형주만 몰리겠죠. 소형주는 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기관도 매매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어차피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요. 다 팔았겠죠. 금융투자는 그냥 오늘 싹 다 팔았습니다. 그냥 얘들은 오늘 살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 팔기만 했습니다. 공매도만 계속 친 거죠. 무슨 깡으로 공매도를 쳤을까요? 일단은 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면 어쩌려고 하는 거죠. 코스닥은 계속 혼조세였죠. 외국인이 계속 오늘 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움직임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은 어차피 프로그램으로 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의 매동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요. 금융투자는 또 여긴 또 샀네요. 외국인이 제약을 좀 샀네요. 오늘 제약 상위 위주로 좀 당겼어요. 기술성장 기업 딱 당연히 당겼겠죠. 여기 시총 높은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 것도 결국에는 이런 코스닥 100, 그 다음에 중형주 300 여기 있는 애들만 당긴 겁니다. 지금 스몰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코스닥 소형주 잡주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코스닥에 있으면 잡주 아닙니다. 아무리 구멍가게라도 코스닥에 올랐으면 좋은 종목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만 들고 있는데 오늘 다른 종목들이 올랐다는 거죠. 거기다 헬릭스미스 같은 게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게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오르는 건 만무하겠죠. 예.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시고 오늘 지수는 좀 못 올라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좀 다들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족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왜 안 되죠? 업종 종합 차트가 띄워놨는데 켤 때마다 없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코스피를 보시면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죠. 네, 이렇게 거래량은 안 터졌어요.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주가랑 완전히 일치하게 움직이고 있죠. 주가가 아니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달러가 떨어지면. 근데 그 반면 달러가 다시 오르면 그대로 꼬라박겠죠. 예, 그걸 좀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거래량이 안 터진 길다란 양봉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신호가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어차피 대형주 위주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뭐 늘 말씀드렸던 것들 들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좀 하락을 잡아주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악재만 안 뜨면 좀 우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요 추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얼마죠 여기가? 지수가 어디 갔지? 네, 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700 한 10 정도 되겠죠. 710까지는 코스닥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세상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해외 지수를 보시면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어떻게 됐지? 예. 이렇게 오르는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중국이랑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쉐어가 지금 오르고 있나? 크게 오르네요. 아이쉐어 2%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보자고요. 2%가 오르고 있습니다. 2%가
여기서부터 뭐 갭상승 했겠지만 2%가 오르면 예, 이 정도까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반응하는 거겠죠. 환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추세만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른다는 게 아니고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저는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좀 들어갔어요. 다만 이게 꺾이면은 당연히 팔아야겠죠. 예, 저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아직 하락 추세입니다. 이거 못 깰 것 같아요. 이 추세는 절대 못 깨요.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 중이죠. 예, 계속 하락 지속형입니다. 좀 지켜보시죠. 다우존스도 똑같죠. 지금 너무 크게 하락했으니까 약간 반등하는 모습인데 다시 이렇게 하락 지속할 거예요. 하락을 깰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예. 여기까지고요. 장이 약간 반등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라고 해서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신 있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추격하시긴 좀 늦었고요. 늘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갑자기 막 서프라이즈 이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종목 진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